자, 12월의 병화를 보겠습니다. 병화의 마지막 달이죠. 병화의 축월. 병화가 축월이 태어났을 때 어떡하냐. 자, 축월은 동토죠. 동토. 얼어있는 토. 자, 보겠습니다. 12월 병화는 진기이양. 두 개의 양이 앞으로 나가니. 기가 나가는데 이양이 나간다는 거죠. 앞에 뭐가 있었죠? 자가 1양이었죠. 축은 2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글자가 맞나요? 이 모자가 이 글자였 같은데? 네, 원문 찾아보니까 이게 맞습니다. 모설기상 이 글자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수정을 할게요. 이 글자로 바꾸고, 자, 모설기상. 그러니까 이제 이때 병화가 눈을 업신여기를 모자거든요. 업신여기고 설이상자죠. 설이를 기만한다. 그만큼 병화가 힘이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설이나 눈이나 이 설이는 차가운 음의 기운인데 병화가 그 차가움을 풀어낼 수 있을 정도의 따뜻함이 생긴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따뜻하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임이용, 임수를 쓴다는 거죠. 임수를 용신으로 쓴다. 또는 용신 쓰는 거, 임수가 쓰임이 되는 것을 기뻐한다. 그리고 기토가 사령한다. 이야기는 자, 축토 밑에는 축계 신기가 있죠. 그래서 기토가 본기죠. 그래서 기토가 사령하게 되고, 어차피 12월은 축토, 즉 기토가 음의토가 사령하게 되고, 토가 많고 우또 불가 소갑. 토가 많고 또는 이런 경우는 뭐가 있어야 된다? 목이 없으면서는 안 된다. 목이 적어서는 안 된다. 그렇죠? 토가 많은 목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토가 너무 많으면 뭐예요? 임수로 토극을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간목이 있어서 목국토로 토를 눌러줘야 된다는 거죠. 왜? 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임갑 양투. 자, 임수와 간목이 양투 두 개가 투출되면 과갑 가면. 감당할 감자죠. 그래서 감당하다 또는 견디다. 그래서 과거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감당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과거 시험이 된다는 얘기죠. 갑장, 갑이 숨겨져 있고 갑이 소장되어 있고 그런즉 수재이. 갑이 소장되어 있으면은 그냥 수재이. 뭐다? 시험 공부하는 사람에 불과하다. 생원에 불과하다 그 말이죠. 혹무갑득. 혹무갑. 혹시 갑목이 없는데 득 일임투. 만약에 임수 하나를 얻게 되면 어떻게 된다? 부중취기. 부한 가운데서 귀함을 취한다. 그래서 부도 있고 뭐다? 부를 통해서 뭐예요? 귀함도 얻을 수 있다. 뭐 그 정도 보면 되겠죠. 부의한 중에 명예를 취한다. 자, 설하고 평주를 보겠습니다. 앞에 나왔었죠. 병화는 불회, 두려워하지 않는다. 수극, 수의 극제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병화는 특히 임수가 있으면 반짝반짝 빛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임수가 극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독의 토설. 자, 홀로 독자죠. 홀로 왜? 두려워해요. 토가 설하는 것을. 자, 뭐냐면 지금 병화인데 축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철이 아닌 거죠. 실은 그럴 때 토가 있어서 만약에 무토가 있다 그러면 화생토로 생해주면은 말이 생해주는 거지 잘못하면 내 기운을 뺏기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설이에요. 그러니까 설해주면서 병화가 기운을 뺏기기 때문에 병화의 밝기가 어떻게 된다? 어두워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회광이라고 그랬죠. 빛이 어두워진다. 12월 견임수. 12월이 임수를 보게 되면 위 서루 양광. 자, 그러니까 축이니까 추운 겨울철에 비니까 임수니까 뭐예요? 눈이겠죠. 눈이 내린 후에 양광이다. 그러니까 우리 여름에는 그 호수 위에 반짝반짝 빛나는 태양이라면 임수는 이제 눈이 내려서 밑에 눈이 쌓여 있는 모습처럼 보일 수 있겠죠.
왜냐하면 개수는 공중에 있는 물이지만 임수는 땅에 있기 때문에 추운 겨울철에는 물이 내리면 어떻게 해요? 눈이 돼버리죠. 그래서 눈이 하얗게 내린 후에 병화가 떠있는 양광. 양광 먼저 병화잖아요. 설은 뭐냐면 임수잖아요. 그래서 12월에 임수를 보게 되면 추우니까 임수가 얼어서 눈이 되고 그 위에 양광, 햇빛이 떠있는 모습이다. 그 말이죠. 비임, 만약에 임수가 아니면 그리고 무의치기 그리고 그 귀함을 취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임수가 아니면 귀함을 취할 수가 없다. 불론 토지 유무 다과. 자, 논하지 않아요. 뭐 토에 유무 있거나 없거나 다과 많거나 적거나를 논하지 않는다. 그래서 개 모두가 다 불능할 수가 없어요. 무갑 위 보자 이 보야라. 자, 갑목이 보좌해주지 않으면 논할 수가 없다. 보좌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뭐에 토가 많으면은, 자, 토가 많으면 어떻게 돼요? 갑목이 목극토에서 토를, 극토, 소토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야만 된다. 그 말이죠. 갑병양투, 아니, 병화가 추골인데, 자, 임수와 갑목이 양투, 두 개가 투출되면 필위 반드시 과갑지귀 과거급제에서 귀함을 얻게 되고 갑장이 운정 동남. 자, 갑이 감추어져 있고 자, 임수와 갑목이 두 개가 있으면 과거시 맞게 가는데 자, 병화가 있고 추골이 있는데 자, 갑목이 감추어져 있고 운이 남쪽으로 흘러요. 그러면 남쪽으로 흐르면 어떻게 되냐? 목화인출. 목에 있는 기운이 빠진다는 거죠. 화로. 그리고 역가취기하라. 그래서 귀함을 얻을 수가 있다. 무갑. 자, 갑목이 없는데 득임투 임수가 투출되면 모름지기 신강 일주가 강해야 된다. 그리고 자와 해국. 밑에 지지의 회국을 이루고 있으면 그런즉 부중 취기하라. 부자인 가운데 귀함을 얻게 된다. 그렇죠? 자, 이거 마지막 거만 한번 볼까요? 자, 병화가 추골인데, 자, 갑목이 없어요. 그런데 임수가 투출되어 있어요. 자, 임수는 관살이니까 귀함이 되겠죠. 귀. 그리고 일간이 어찌됐든 강해요. 그 지지의 회국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면 뭐냐면, 술, 뭐 이런 게 있어서 회국을 쓰면 일주가 굉장히 강해지겠죠. 그러겠죠? 강해지겠습니다. 그러면 임수를 견딜 수 있겠죠. 칠사를, 귀함을 누릴 수 있죠. 그래서 자와 회국, 지지의 회국을 이루고 있으면 그런즉 부중 취기하라. 부자인 가운데서 귀함을 얻을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원문을 보시면 가령 또는 만일 견일파 기토. 자, 병화가 추골인데 기토를 보게 되면 일파니까 만이죠. 기토를 몇 개 보게 되면 그리고 갑목과 을목이 없으면 명가상관. 이것은 가상관이라고 이름한다. 그 말이죠. 가상관격이라고 한다. 화생토라고 하죠. 화생토. 그렇죠? 화생토. 그래서 총명성오. 총명하고 성격은 성질은 오만해요. 오만하고 명리허부. 명예와 이로움이 비어있고 떠있다. 뭐죠? 신기루와 같다. 그죠? 명리가 허망하다 이야기입니다. 또 설학편에도 같은 이야기겠죠? 자, 일파기토. 기토가 좀 무리가 있으면 위 화토상관. 화생토로 화토상관이 되죠. 상관격은 성정이 반드시 총명하고 필총명 그리고 오만하다 이게 맞죠. 좀 약간 시건방 뜬다 이 얘기죠. 상관격이 오직 생어 동령 겨울철에 태어났기 때문에 모름지기 또는 비록 이양징기 이게 두 개 양이 징격 자는 하나 축은 이개니까 양기가 두 개가 앞으로 나간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또는 결국은 비춘화 가비
자, 비춘하. 춘하가 아니면 가비. 비견된다 그 말이죠.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춘하가 아니면 비춘하. 춘하가 아니면 가비. 비교된다. 그러니까 춘하 때는 자 이게 지금 병화가 인묘. 자, 인묘면 봄이죠. 이때 병화와 그 다음에 사오 여름철의 병화와 그 다음에 신유 때 병화와 그 다음에 해자축의 병화. 자, 금이잖아요. 이건 수고, 이건 화고, 이건 목이죠. 그러니까 목화 인묘의 병화나 사오의 병화는 좋죠. 힘이 있고. 그런데 신유의 병화나 자축의 병화는 뭐예요? 그다지 좋지가 않다. 그 말이죠. 해자축 이런 경우는 병화가 약하죠. 그래서 이 목화 특히 인묘 춘이 뭐죠? 인묘 화가 여름맞자니까 사오예요. 그러니까 인묘나 사오의 그 달의 병화는 강한데 뭐죠? 신유 가을이나 해자축 해자의 병화는 약하죠. 여기 보면 한화 동토 차가운 불빛이고 동토 땅이 얼어있다 그 말이죠. 땅을 얼린다. 그래서 격비상승이라 격이 어떻게요? 상승하지 못한다. 객국이 상승하는 것이 안 된다 그 말이죠. 결국은 이 겨울철의 병화는 기토가 있는 경우는 이제 화토 삼각격으로 청명하고 그렇긴 하지만 약간 건방지다. 그리고 겨울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양이 비록 증가했지만 여름철이나 봄철의 병화만큼은 비교할 수가 없다. 즉 뭐냐면 화가 춥고 여전히 춥죠. 두 개 양이 나왔다 해서 뭐 따뜻하다 그게 아니에요. 여전히 춥고 그 다음에 땅이 얼어있다. 그래서 격비상승이라 격이 상승이 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자, 원문을 보시면 혹일파 계수가 한 무리가 있어요. 계수가. 자, 병화가 축월인데 계수가 이렇게 있다. 일파 계수가 한 무리가 있는데 득기 출간, 기토가 출간이 됐으면 토국수 해주죠. 필 반드시 사주의 주인은 명주는 자창 기업. 스스로 기업을 뭐예요? 창업을 해요. 창업을 하고 약제복 퇴가 만약에 제복이 퇴가하면 그리고 우치 금수 작용 금수 신금 작용은 뭐예요? 토생금 금생수 이렇게 키워지겠죠. 그럴 경우는 득견 개투 개수의 투출됨을 얻으면 차인 이러한 사람은 즉 불성명 이름을 이룰 수는 없지만 필 반드시 청하 문묵지사라 어때요? 청하하고 맑고 그 다음에 문묵은 뭐죠? 문필이죠. 문필이 있는 거죠. 그럴 문자에 먹묵자니까 문필력이 있는 지사 선비다 그 말이죠. 청하하고 문장력이 있는 그러한 선비가 된다 그 말이죠. 자, 설하고 평주를 보시면 일파 계수가 한 무리가 있을 때 일파 계수 위 관다 화살. 자, 뭐냐면 병화가 축월인데 계수는 뭐죠? 병화한테 정관이에요. 근데 정관이 이렇게 많으면 뭘로 바뀌어요? 칠살로 바뀐다 그 말이죠. 그 화살이라고 하는 것은 칠살로 화한다. 정관이 여러 개 모이면 칠살처럼 그렇게 변한다. 이거는 명리학강에서 이야기했고요. 신강 일주가 강하면 기토제지 일주가 강하면 기토를 써서 토국수에 한다는 거죠. 근데 왜 일주가 강하다는 전제가 붙었을까요? 화생토로 기운을 빼내니까 일주가 강해야 되겠죠. 그래야 이 기토가 충분히 많은 개수를 토국수할 수 있겠죠. 만약에 신약하다. 이게 신약하면 뭐예요? 이 병화를 생해줘야 되겠죠. 갑목을 써서 목생화로 해줘야 한다는 거죠. 목화지, 목에서 이 기운을 서기시킨다는 거죠. 목화라는 것은 갑목을 써서 화지, 이걸로
화로 바꿔야 되는 거죠. 목생화 시켜준다는 얘기입니다. 동, 같다, 상, 임수, 이의 임수와 같다. 위에서 이야기했던 임수와 같다 그 말이고요. 약, 개수약. 만약에 개수가 약하면 혹 토다. 토가 많고 수가 적으면 토국수가 너무 심하게 되겠죠. 이러면 그럴 경우는 제복, 태과. 극제하는 것이 태과. 너무나 지나치다. 너무 심하게 극제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뭐 수를 살려줘야 되겠죠. 수를 살려주면 뭐예요? 금생수겠죠. 이럴 때는 필취, 반드시 취하여 뭐를? 신금을 취하여서 생해줘야 된다 그 말이죠. 뭐를? 수를 생해줘야 된다 그 말이죠. 금이 약할 때는 신금을 써서 금생수 이렇게 수를 생해주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되냐면 위재생관왕이다. 자, 병합장에서 신금은 재성이죠. 재성이 재생관 이렇게 해준 거죠. 재생관, 재성이 관성을 생해서 왕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다 그 말이죠. 약, 만약에 개수가 이렇게 투출되었는데 신금생조, 신금이 생조를 해주면 비록 비득시병령. 자, 이것은 비록 시절이 병령, 제철을 만난 것에 비견될 바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제철을 만났을 때가 가장 강한 거고, 제철을 만나지 않고 뭔가가 생해졌을 때, 그 다음에 강하다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화는 사오미 여름에 태어난 게 가장 좋고요. 만약에 신유월에 태어났다. 그러면 약하잖아요. 화가. 그럴 때는 간목으로 목생화 이렇게 해준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목생화 하더라도 이 사오미 제 계절에 태어난 것만 못하다 그 이야기예요. 수비 득시병령 집이라. 그 말은 이것은 시절이 병령 원령을 잡는 것에 비견될 만한 것을 비득 얻은 것이 아니다 그 말이니까 그 제철에 태어난 게 가장 좋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거에 비해서 좀 떨어진다 그 말이죠. 이렇게 하더라도 어찌됐든 격국은 역 또한 청순하서 가히 반가워할 만하다. 이때는 격국이 청순하고 반가워할 만하다. 부실 무엇을 잃어버린 게 아니다. 청하지사. 청하지사는 뭐야? 선비가 청한 선비라는 거죠. 막디 맑은 그러한 청한 선비가 되는 것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니다. 무슨 말이에요? 청한 선비가 된다는 얘기죠. 청한 선비가 된다. 청한 선비가 되는 명을 잃어버린 것은 아니다는 것은 청한 선비의 명조가 된다 그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제때에 태어난 게 가장 좋지만 제때에 태어나지 않더라도 그 생해주는 게 있으면 좋다. 이 정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치겠습니다.